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상인대표 소임을 맡고 있는 법만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불교 환경연대에 이제 소임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주로 이제 환경을 이제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전에 바로 이 법당에서 오늘 사시맞이를 좀 올리시라고요. 사시기도 올리시고 하는데 그 사시기도 마치고 또 축원도 또 이제 쭉 모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불자님들 계시니까 환경 문제에 앞서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 사시마지도 올리시고 또 여기 법당에서 좀 기도를 하시고 그런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네. 마음 다스리시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훌륭한 부자습니다. 예. 그래요. 마음도 다스리고 또 동체 대비심을 예, 갖고서 그야말로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또 이제 그런 마음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또 대부분의 이제 우리 부자님들은 주로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얼마 전에 수능 시험도 봤지만은 시험 합격이라 이라든가 등등 해서 주로 이제 소원을 성취하고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맞죠? 예,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제 쭉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소원 성취를 이제 하시려면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셔야만이 성취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가장 성취가 좀 빠를까요, 좀? 예. 뭐 잘 아시지만 뭐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가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물론 우리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항상 이제 정말 이제 간절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또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하셔야만이 불보살님이 감응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간절함은 기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심을 항상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초심이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 먹은 마음, 처음 초자니까 처음 먹은 마음이 초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서 물리지 않는 그런 이제 순수한 마음 내지는 모든 마음의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항심이랄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초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초심을 잘 견지해야만이 모든 원이 잘 성취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또한 초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초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원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건 바로 이제 숙세의 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절집에 이제 쭉 있다 보니까는 한 40여 년을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떤 신도분은 너무 쉽게 잘 되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지어온 업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업장을 없애겠죠. 없애려면 또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참회 기도를 해야만이 정말 숙세 업장이 다 소멸되고 정말 이제 그러면서 내 이제 식이 또 맑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하셨던 모든 그런 이제 원한이랄까 어려움 이런 것 등등이 다 이제 소멸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이게 이제 그 어떤 소원이든 간에 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라 하는데 이 참자는 참회할 때 이 참자는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걸 보고 참회를 하고 또 회라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회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어떤 분은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취해가지고 자만하고 막 그렇게 사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제 원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모든 주변의 인연들이 다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소원 성취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이제 기복, 복을 비는 그러한 이제 신행에 좀 머물겠지만은 이제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복을 짓는 즉 작복을 하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면은 참 좋겠다 싶어요 좀. 그래서 내가 이룬 모든 그런 성취를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또 내지는 모든 생명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정신. 저는 바로 그걸 우리 불교 용어로 회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제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또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것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회향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위대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고창 선운사에서도 회향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와 또 회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임자 시절부터 시작했던 그 사회복지 내지는 교육, 문화, 또 우리 승려복지, 승려 노후 수행말도 있거든요. 성사 안에 등등 해서 그야말로 교육, 문화, 복지, 또 신행, 또 수련 등등 해서 그런 이제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선운사는 바로 1500년 전에 검단 선사께서 그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보온점이라 해가지고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줘서 그걸로 생계를 잇게 했던 그런 전통이 있어요 좀.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항상 그 소금을 봄, 가을에 선운사에 보온점이라 해가지고 가풀보자, 은혜은자 보온점에서 1000년을 이어온 은혜 갚는 소금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듯이 이제 그러한 이제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당대에 정말 여러 중생들을 또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그래서 지금 현재 고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복지센터, 또 농어촌 중앙보호센터, 다문화센터,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시니어클럽, 공동육아다움터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시설들을 하면서 직원들만 해도 한 250명가량이 이제 거기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창 지역에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권에서 아주 손꼽히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복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좀 공헌하고 또 회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서운사 조직 소임도 끝나고 과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아직 나이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데 그때 마침 불교 환경연대 당시 대표 스님과 그리고 실무자들 몇 분이 와가지고 스님이 다른 소임은 다 내려놨어도 이 환경운동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연기법과 자비사상을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실천하는 일이니까 이건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를 이제 설득을 하려고 오셨어요. 좀 제가 주지 서임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다 이제 놓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 출가 본연의 모습인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물론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이제 그 회양을 한다면은 정말 환경 운동을 하면서 무생명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그 인간 삶 내지는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한번 좀 헌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환경연대에 이제 몸담은 지가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참 이 환경운동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고 어찌 보면 우리 불교가 이 세상에서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환경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그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혹시 우주의 나이? 우주가 언제쯤 생성된 걸로 내지는 또 지구의 나이 또 인류가 언제쯤 출현했는지 제가 그럼 오늘 좀 그거 알려드릴게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우주가 생긴 지는 약 150억 년 전이랍니다. 150억 년 전이고 또 이 지구는 한 40억 년 전에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이제 있으면서 계속 진화를 하다가 인류가 그때는 이제 원시 인류겠죠. 인류가 침팬지하고 이제 분화돼 가지고 원시 인류가 이제 생겨난 게 약 80만 년 전이랍니다. 좀 80만 년 전. 80만 년 전에 이제 원시 인류가 이제 진화가 됐고 그러다가 이렇게 쭉 그야말로 원시적인 삶을 살다가 불과 한 8만 년 전에 이제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꾼 아주 획기적으로 송두째 바꾼 큰 계기 내지는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이 삶을 송두째 바꾼 게 3번의 혁명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약 8만 년 전에 그 인지혁명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인류가 원시적인 언어와 그리고 도구, 불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좀. 그래서 이제 동물과는 다른 이제 그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약 8만 년 전부터 그래요. 좀. 그래서 그게 바로 인지혁명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살아오다가 그때는 주로 이제 추적과 채집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약 한 15,000년에서 2만 년쯤 전에 두 번째 큰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 하는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농업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경작을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족, 부족, 나중에 이제 국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이제 가진 걸 또 쟁취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전쟁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학문적인 발달도 이제 서서히 이제 돼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두 번째 큰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그때 정착해서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쭉 살아오다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째 혁명 중에 마지막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 약 한 200년 전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바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와 풍요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리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편리와 풍요를 누리고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 지구가 우리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구 자원이 무한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냥 자원을 채취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을 또 이제 뭐 좀 많이 또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심지어는 또 이제 황폐화시키고 하더라도 지구가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그런 이제 망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욕심이 끊임없잖아요, 좀. 우리 누구라도 그건 정말 그 욕심을 이제 멈춘 분이 바로 이제 부처님 아니고,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그런 걸 또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그런 이제 그 욕망을 이 지구 자원이 끊임없이 채워주고 할 줄로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정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불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을 다 자비로 섭수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용서하기도 하지만은 또 책임을 묻고 벌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은 모든 게 다 인과법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이 편리와 풍요를 위해서 이 지구를 수탈하고 황폐화시킨 그 대가가 바로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 또 기후 위기 더 넘어선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이제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작년에 또 계속 수년 동안 지금 지난번에도 미국 서부하고 캐나다 쪽에 거기는 평균 기온이 1년 평균 기온이 20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평균 50도까지 평균은 아니고 어쨌든 최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답니다. 그중에서 많은 산불이 났고 또 호주는 또 어떻습니까? 호주도 몇 달 동안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정말 절멸하다시피 많은 또 생명과 재산 내 피해를 입었고 또 유럽 쪽에도 특히 북유럽 쪽은 100년 내에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1,300명이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좀. 그리고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갑자기 서울 쪽에 집중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하기도 했지요. 좀. 그 전부 다 이게 이제 이 자연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보도 이 인간들에게 똑같이 또 적용되지가 않아요. 좀. 오히려 그것도 이제 잘 못 사는 국가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돼 가지고 그런 재난이 많이 닥치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후정의라고 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이제 사고 났을 때도 재난 큰 비 갔을 때도 주로 이제 반지하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물이 막 쏟아지고 하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은 반지하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로 반지하 쪽에 살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이 희생이 좀 되고 그랬죠. 그렇듯이 정말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계속해서 풍요와 편리만 추구할 것인지 지금쯤 우리가 멈춰가지고 정말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
이제 어떻게 정말 해야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우리 인류는 아까 말씀드린 그 8만 년 전부터 끊임없이 성장만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면은 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그런 이제 망상을 좀 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를 이렇게 이제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까는 우리 인류를 멈추게 한 것이 뭡니까 이게? 결국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멈추게 한 거 아닙니까 좀? 그래서 2, 3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대기가 돌아오고 맑은 물이 돌아오고 그랬듯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금 멈추어서 이제 지금 돌아봐야 할 때고 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사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 척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고창 선운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서해 쪽에 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이제 녹아 내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100년 내에 우리 한반도의 낮은 지역이 많이 물에 잠긴답니다. 좀. 예. 선운사만 해도 역사가 1500년이 됐습니다. 서기 500년대에 창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500년 동안 몇 면이 좀 이어져 왔는데 근데 어쩌면 우리 당대나 안 그러면 다음 때쯤에 이 빙하가 녹아서 점점 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인도양 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뉴스 가끔씩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딱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어떻게 이제 이걸 멈출 수가 없답니다. 좀. 바로 그 티핑 포인트가 이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아무리 인간이 그때서 이제 정말 이제 멈추고 그때서 이제 뭔가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인류에 의한 이 지구상의 생물체 멸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5도씨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도래된다 하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1.1도씨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0.5도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0.4도씨, 0.4도씨만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후손들의 삶은 정말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앞으로 한 50년, 100년 내에 이렇게 이제 빙하가 녹고 하면은 고창 선운사, 제가 머물고 있는 선운사도 물에 잠긴답니다, 좀. 그러니까 제가 이 환경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터전이 그런 도량이 또 이제 물론 절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다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우리 삶의 터전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좀 어떤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걸 좀 감수하고서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멈추고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산업혁명 이후로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적인 과제로 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좀.
그래서 어떤 나라는 2035년 또 2040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는 이제 대기 중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겠다. 그만큼 이제 그야말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그 시나리오인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는 앞으로 한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0년까지는 2018년 대비해 가지고 40%까지 감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많은 이제 지금 그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항상 더 많은 것, 또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그리고 가족과 지역을 공동체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앞으로 이제 이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하면은 그 누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식주 문제,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주권도 우리가 분명히 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좀 추구를 해야만이 이 지속 가능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50년, 100년 내에 과연 우리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또 탓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터전인 이 우리의 또 공동체, 이 지구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좀.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또 막연하게만 또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위기라는데 과연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 첫째가 그 일회용품이나 비닐, 플라스틱 등등을 이제 쓰지 않거나 최소한 많이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네. 일회용 물품. 지금도 우리 눈에 많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회용 물품 쓰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우리 불자님 잘 실천을 하시는 건데 2번째는 바로 이 육식을 줄여야 합니다. 육식. 예전에는 제가 한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그 고기를 먹는 횟수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매일같이 먹는 것 같아요, 좀. 매일같이 먹고 어찌 보면 몇 끼니마다 먹기도 하고 또 요즘은 식당을 가더라도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식당이 거의 없어요, 좀. 일부러 그런 이제 채식당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고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지구의 인구도 지금 80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고기는 예전보다 거의 한 10배를 더 소비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고기가 그 육류를 다 어디서 이제 제공을 하겠습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집에서 길러가지고 뭐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길러서 이제 먹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이제 공장식 축산을 하는 거예요, 좀. 거기서 밀식을 하고 밀접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도 생깁니다. 뭐 구제역이니 AI, 뭐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식을 하려면은 목초지가 또 많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에 흡혈해가는 아마존 밀림이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태워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나무 산림을 잘 갖고 와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산소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 지구에 흡혈해가는 아마존까지도
육식을 위해서 그 사료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은 그 소고기를 이제 한 사람이 먹어서 그 에너지를 충족하고 배가 부르고, 그러한 그 지구 자원의 어떤 이제 소비를 만약에 채식을 하게 되면은 60명이 먹을 수 있답니다. 60명이 먹어서 똑같이 에너지를 얻고 배가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점점 더 이제 그 온실가스가 많이 이제 배출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 육식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뭐 한꺼번에 줄이면 어려우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늘은 고기 먹지 않는 날, 않는 요일을 정해가지고 한번 육식을 줄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실천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일회용 덜 쓰고 또 육식도 자제하고 그렇게 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기업입니다. 기업, 공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중립 할 때도 기업은 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정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사실 요즘은 이제 기업을 하고 결국 또 우리나라는 그 중화학 위주의 수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이미 이제 유럽부터가 2025년부터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좀 세금을 많이 이제 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액수가 뭐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좀 수십조가 되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산업이 많이 또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수출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또 내지는 많은 국민들이 탄소 중립을 하자. 그리고 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나 기업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제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그러한 정책을 좀 수립하고 또 수립했으면은 반드시 또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환경 실천 우리 불교 환경연대에서 제정한 환경 실천 약속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실천 약속 10가지. 첫째,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윤리적 제품을 쓰겠습니다. 둘째,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필요 없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넷째, 적게 구입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버리겠습니다. 다섯째, 사용하는 물건도 아끼고 다시 쓰고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육식보다는
채식 이주의 식생활을 하겠습니다. 7째,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8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9째, 지구를 지키는 교육과 실천 활동을 후원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불자님들이 환경실천 약속 10가지를 꼭 명심하셔가지고 정말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좀. 그리고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건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또는 어떤 존재가 특별히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지배 계급도 피지배 계급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순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그 현재의 환경 위기를 대하는 그런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구상의 어떤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좀. 모두가 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고 우월한 존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도 똑같은 지구상의 한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하면은 결국은 그 과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런 이제 그 기후위기 내지는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부처님의 그 연기법 내지는 자비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시작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또 식자들도 지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특히 그 젊은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이 환경 위기를 해결도 할 겸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펼치고 한다면은 정말로 포교의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과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과 중도 내지는 생명 존중 사상을 이제 잘 펼치는 것이 바로 이 기후위기 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생각되고 또 그리고 바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또 불교에 더 많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좀 또 많이 또 좀 공부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무상사 불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참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아까 처음 좀 말씀드린 원 성취,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초심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처음 먹은 마음도 있지만은 되겠지만은 또 순수한 마음, 모든 마음이 바탕이 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초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은 바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업장을 다 소멸을 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모든 원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걸 또 그 공덕을 나와 나의 그런 공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이웃과 모든 생명들에 돌리는 그런 회향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고 바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회향의 마음을 바로 이 환경운동에 두었고 그래서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후손들에게 정말 살만한 지구,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또 우리 어른들의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바로 또 우리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든가 또 중도 사상 등등을 이렇게 또 이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그런 이제 좋은 또 이제 그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다 전달을 좀 못 드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고 아무쪼록 그 지금 코로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고 하지만은 아무쪼록 용기 내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그 지혜와 또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